원장님, 저희 엄마가 지난 여름에 큰맘 먹고 울세라 받으셨는데 효과가 3개월밖에 안 간 것 같아요. 보통 울세라는 1년은 유지된다고 하던데 효과가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세라를 받을 타이밍이 아닌데 울세라부터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당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증상부터 해결한 거죠. 보통 얼굴이 처지면 리프팅으로 끌어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얼굴이 처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얼굴이 다시 처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근육이에요. 내 얼굴의 근육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3개월밖에 안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근육에 따라서 큰돈 들이지 않고도 시술 효과를 2배, 3배 더 길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비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프팅 상담을 받으러 가면 아마 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세라가 작용하는 부위가 바로 그 우리 얼굴 안쪽 깊숙이 위치한 스마스층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스층이 뭐냐면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얇은 섬유막입니다. 피부를 근육에 딱 달라붙게 해주는 양면 테이프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테이프가 붙어있는 바닥, 즉 근육 자체가 헐거워져서 아래로 축 처져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접착력이 좋은 테이프라 해도 바닥이 무너지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울세라로 아무리 피부를 끌어올리고 팽팽하게 당겨놔도 우리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술들을 한 번 받을 때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이 넘어서기도 하는데요. 이 비싼 걸 매년 받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심하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해야 내 얼굴이 유지가 된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애초에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부를 만져봤을 때 이미 근육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 근육 불균형이 심한 분들께는 처음부터 고가의 리프팅 시술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이 근육이라는 지지대를 튼튼하게 올바르게 만드셔야 그 위에 얻는 시술들도 제값을 한다고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나이가 들면 우리 근육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약 43개의 근육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근육들은 딱 2가지 운명으로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써서 뚱뚱해지고 짧아진 곽인장 근육, 두 번째로는 안 써서 얇아지고 늘어진 약화된 근육. 이 2가지 때문에 얼굴에 어느 부위는 주름이 지고 어느 부위는 처지고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2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거울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곽인장 근육 확인법입니다. 거울을 보고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세요. 턱 끝에 양옆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 턱 근육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교근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교근이 커지면 실제로 뼈 모양과 상관없이 사각턱처럼 턱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자놀이 쪽에는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관자놀이 쪽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이를 다물어 보세요. 옆머리가 울퉁불퉁 꿈틀꿈틀 움직이는 분들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이 측두근이 긴장돼서 그렇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고 뭉치면 눈꼬리와 눈썹의 아래로 짓눌러서 눈이 점점 작아지고 처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또한 미간이나 이마를 찌푸렸을 때 주름이 깊게 패이는 것도 이마와 미간 근육이 과하게 수축을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약화된 근육에 대해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무표정으로 있을 때 앞볼이나 광대 쪽이 납작하고 밋밋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입꼬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광대가 승천하는 느낌보다 입 주변에만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중력에 대항해야 할 항중력 근육들이 힘을 잃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지대가 무너지니까 그 위에 지방이 흘러내려 불독살이 되고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거죠. 결국 뭉친 근육은 풀어주고 약한 근육은 강화해줘서 근육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개선하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근육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해주는 시술도 있나요?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하는 생활 습관과 집에서 하는 얼굴 근육 운동이에요. 우선 내가 돈을 들여서 얼굴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쁜 습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잠자는 자세 때문에 얼굴을 망치고 있어요. 혹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나요? 옆으로 누우면 베개의 얼굴 한쪽이 짓눌리게 되겠죠? 이때 피부만 눌리는 게 아니라 광대 근육이 코 쪽으로 밀리고 팔자주름이 접히는 방향으로 밤새도록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6시간, 7시간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림질로 주름을 펴는 게 아니라 매일 밤 다림질로 주름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씹는 습관이에요. 한쪽으로만 씹는 편측 저작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100% 얼굴 비대칭이 오게 됩니다. 많이 쓰는 턱 쪽 근육은 헬스한 것처럼 커지고 반대쪽은 약해지면서 턱이 돌아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고 리프팅 시술만 받게 되면 결국 도루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평소에 얼굴을 자주 찌푸리거나 딱딱한 음식을 자주 씹는 습관, 옆으로 눕는 습관이 있다면 이런 생활 습관부터 고쳐주시고요. 그렇다고 표정을 아예 안 쓰겠다고 매사에 무표정하게 있으면 근육이 다 악화되면서 더 처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표정 습관이나 식습관은 고치되 자연스럽게 웃고 말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 얼굴 근육 운동까지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저도 진료 끝나고 퇴근할 때 운전하면서 혹은 아침에 세수하면서 매일 하는 얼굴 운동 루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거울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약해진 근육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아까 제가 광대 근육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입꼬리를 귀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발음하듯이 미소를 지어 볼게요. 이때 핵심은 광대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가에 주름이 지면 눈가 주름만 깊어지니까 눈으로 웃지 마시고 광대를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집중해 주세요. 광대 근육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면 광대만 올린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손바닥으로 받쳐주면서 해보시다가 감각이 익숙해지면 그대로 10초를 유지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하실 때마다 5번 반복하면서 틈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세요. 참고로 이런 근육 깨우기 운동은 표정 근육 사용 패턴을 교정하면서 인상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입 주변 근육만 과하게 쓰던 분들은 광대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 웃을 때 입가만 찢어지던 표정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바뀌고 인상도 훨씬 밝아 보이는 얼굴로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 무표정하던 사람들어 갑자기 웃으라고 하면 근육이 다 딱딱히 굳어 있어서 어색해 보이는데 잘 웃는 사람이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뭉친 근육 풀어주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실 때 고개 숙이시죠? 그때 턱 밑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얇은 근육인 광경근이 짧아지면서 얼굴 전체를 아래로 잡아당기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턱선이 무너지고 얼굴 전체가 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경근을 풀어줘야 얼굴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쇄골에 양손을 얹고 지그시 아래로 당겨보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마 목 앞쪽이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 턱을 천장 쪽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우 하는 입모양 하시면 훨씬 근육에 더 큰 자극이 오면서 광경근이 쭉 스트레칭 됩니다. 이 동작을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이것도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얼굴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면서 턱선이 날렵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세 교정 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컴퓨터 앞에 자주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수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라인뿐만 아니라 목결림이나 어깨 통증까지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얼굴 운동을 유튜브 보고 따라하다가 오히려 주름이 더 깊어졌다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부분에 힘을 주다 보면 엉뚱한 곳에 주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자극을 받아야 하는 곳에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허리에 힘을 주면 허리가 다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거울을 보면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아무리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봐도 이상하게 효과를 전혀 못 느끼겠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홈케어를 게을리한 게 아니라 애초에 홈케어만으로는 개선하기가 조금 어려울 만큼 근육의 불균형이 심해진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이미 근육이 돌덩이처럼 뭉쳐 있거나 근육이 심하게 악화돼서 운동에도 반응을 안 할 정도라면은 이때는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바로 보톡스인데요. 보통 우리가 보톡스를 단순히 주름을 펴는 주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보톡스는 근육의 힘을 조절해주는 주사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 위치를 잘 계산을 하면은 리프팅 효과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톡스는 되게 저렴한 시술인데 어떻게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얼굴 근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피부를 위로 당기는 근육이고 하나는 피부를 아래로 당기는 근육인데 그래서 젊을 때는 이 근육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하강 근육팀이 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하강 근육이 목에서 얼굴을 잡아당기는 광경근 그리고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 턱끝 근육 같은 게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턱선이 무너지고
입꼬리가 잘 처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때 보톡스로 이런 하강 근육의 힘을 약화시켜주게 된다면 위로 당기는 근육들 입장에서는 아래로 자꾸 잡아당기는 방해꾼들이 사라지니까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거죠. 즉 보톡스는 위로 당기는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을 끊어버리면서 반작용으로 얼굴을 올라가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톡스의 두 번째 효과는요, 근육 비대칭 교정이에요. 말할 때나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보통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거나 턱을 괴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는 분들이 한쪽 근육만 비대해지면서 이렇게 얼굴에 비대칭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때 보톡스로 강한 쪽 근육을 조절해주면 얼굴 라인이 한결 매끄럽게 정리되면서 웬만한 리프팅 시술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게 윤곽 변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보톡스 중에서는 스킨 보톡스가 결과가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근육 깊숙이 보톡스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피부 진피층에 얕게 깔아주는 방식으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만 살짝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표정이 어색해질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럼 혹시 보톡스를 맞으면 나중에 근육이 아예 힘을 잃어서 피부가 더 처질 수도 있나요?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 큰 오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적절한 용량과 주기를 지키면 내성이 생길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너무 짧은 주기로 시술을 자주 받거나 아니면 용량을 과하게 많이 썼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서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서 반응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보톡스 자체가 근육의 힘을 영구적으로 악화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보톡스의 반응이 약해진 것 뿐이지 보톡스를 맞았다고 해서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톡스를 안 맞으면 그냥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지 내 주름이 더 생기는 건 아닌 것처럼요. 용량과 주기 이 두 가지만 적절히 지킨다면 보톡스는 주름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노화는 단순히 피부 껍데기가 늙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 있는 근육과 뼈, 지방이 총체적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닦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값비싼 시술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순서와 궁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얼굴 처짐이나 노화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제일 비싼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오늘 알려드린 홈케어 방법부터 꾸준히 따라해 보시고요. 또 내 얼굴 근육이 어떤지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한 상황이라면 울세라 100만원보다 보톡스 10만원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세라를 하면 시술 효과가 3개월밖에 안 가던 게 1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영상을 가장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